보세요. 어제 그저께죠. 예. 18일이죠. 예. 이 문재인 씨가 제 농장에서 가까운 이 육군 보호병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했습니다. 신병교육대를 방문했는데 훈련병들 앞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거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전국 청산면에 있는 망향국 수집 앞입니다. 바로 보호병사단 신병교육대가요. 여기서 이제 갓 입수한 훈련병들 앞에서 문재인 씨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과거에는 적의 침략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는 차원의 안보였다면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북한과 화해 협력하면서 평화를 만들고 키워가고 그 평화가 경제로 이어지게 하는 달라진 안보가 됐다. 이런 투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병, 신병인데 이제 겨우 짬밥 몇 그릇 먹고 이제 냄새 맡고 군인 정신을 한참 함양시켜야 할 그런 훈련소에서 이런 할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디가 이상하다고 그러더만 정말 발언하는 내용도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이제 짬밥 냄새도 이제 제대로 맡지 못하고 있는 신병들한테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죠. 나라 누가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나이가 나이가 되면은 일정 기간 복무하면서 교대로 지키는 국가의 의무가 탄압하고 있는 부정적 제도로 인식시키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항상 많은 얘기가 화제되었던 그런 화산머리 고지에 거기로 이제 이동을 해서 남북이 유해 발굴을 위해서 지뢰를 제거하고 또 길을 내고 남북 군인이 서로 악수하고 이런 것은 정말 남북 간의 평화에 있어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거기 가서 했어요. 이제 뿐만 아니라 문재인 씨는 휴대폰 사용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장병들의 복지를 또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씨는 장병 여러분에게 그냥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우리 사병들 급여도 아주 대폭 인상해줬고 군 복무기간도 단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혜택을 뭐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철모르는 장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조망도 없애고 남북철도 도로 연결하고 위수지역 없애고 휴대폰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외출하고 또 외식도 하고 적이란 말도 없애고 비양심적인 사람만 군대에 입대하고 군 복무기간도 단축하고 이참에 군대 해산해서 젊은이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이거 김 빠지는 소리만 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국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이. 문재인 씨는 여기다가 휴대폰 사용도 다 허용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점차 업무시간 외 시간에 사용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재인 씨 대박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군대도 집에서 출퇴근하게 하고 핸드폰도 백업하고 통신료는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 주면은 인기가 폭등해서 상종가를 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이 나라 미래를 위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탈원전도 평화로 포장한 무장 해제하고 그리고 철책선 철거하고 한미동맹체제 무력화하고 소득 주도론의 최저임금제, 특히 남북 비핵화 회담도 확실한 증거의 비핵화는 없는데 퍼주기식 대북 지원이 되어버리고 있고
백년 대계를 생각하는 정책을 수립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군 통수권자로서 뭐하는 짓인지 대체 알 수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병들 앞에서 법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씨 왈 여자 친구분들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훈련병들이 여러 명이 네 이렇게 답변을 했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휴대폰 사용으로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도록 그러면 좋겠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이제는 외박도 위수지역 벗어날 수 있게 하고 평일에 외출을 허용해서 친구, 전우들과의 회식도 영내 PX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피자집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훈련병들이 와 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의 사고인식이 이 정도로 한심스럽습니다. 말은 국방력 강화이고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으니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적 북한을 추적하는 자가 군부대에 가서 군기만 흐리게 하고 있고 내용을 모르는 자들은 군부대 방문으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 쇼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화려한 미사역으로 젊은 군인들의 인기를 거두려는 그런 선전선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10년씩 훈련받고 있는 굶주린 2리대를 상대하는 우리 장병들을 보이스카우트 수준으로 만들고 싶은 모양입니다. 지금 저간첩이 하는 일이란 복무연한 줄이지, 남침 대로를 열어놨지, 공중 감시 체계를 물려놨지, 한강하고 개방됐지, 김정은이 어서 온나? 이래도 안 올래? 이거 아니겠어요? 나라 안보가 이렇게 불안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국방안보가 모조리 다 무너지고 젊은 군인들 뿐만 아니라 신세대 젊은이들의 영혼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국가 파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그저 노는 게 좋다고 흥청망청대는 군인이라니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군대 조직으로 정말 아무개가 썩을 놈이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군인들이라면 기업에서도 전혀 필요 없는 인재들이 될 것이 뻔할 뻔짜인데 앞으로 60대 이상의 고용률만 증진될 것으로 봅니다.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정은에게 어서 대한민국을 접수해 줍쇼. 이 쇼를 하는 것뿐일 겁니다. 한심하고도 억장이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답답합니다. 가정교육 차원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나무랄 때 할머니가 나타나 감싸 안고 김 빼놓고 이러다 보면은 허약하고 버릇없는 그런 자식 되듯이 저렇게 김 빼는 일만 하고 다닙니다. 군에서 일부 완화하려 했던 것들을 이 문씨가 생색내게 하고 군이 알아서 쇼하게 만들어 줬지만 이제 대한민국 강한 군대는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군대의 봉급 대폭 인상, 호텔 수준의 식사 이런 것들이 다 젊은 자네들의 부담이 될 겁니다. DP 없애고 정찰 비행기도 못 뜨게 하고 바다의 힘이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그런 인천 앞바다 다 내주고
이제 군인 정신까지 아예 망가뜨려 적이 누군지도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북해군이 쳐들어오면은 쌍수를 들고 마중 나가라고 교육시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군대란 모름지기, 일평생 조금이나마 나라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원칙과 정의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극기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낙오한 사람 치고 반듯한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눈치만 보고 기회만 엿보던 원칙 없는 인간이 통수권자가 되니 나라가 아니고 군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매달 이 카디제인가요? 상공을 알고 일본이 카디제. 아베 정권 카디제. 중국이 매달 말이면은 카디제를 침범해서 우리 상공을 알고 있고 일본이 아베 정권 지지율을 위해서 조준했다고 애거지를 써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에서 태권도를 배웠고 총검술을 배웠고 예절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껏 한 것 중에 자랑스럽고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를 갔다 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라를 지켰으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배운 것이 사람 노릇 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겁니다. 국가 대통령이 군인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지는 엄격한 훈련, 세계 최고의 무기, 적에 대한 용서 없는 응징 조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이니 최고의 복지인 겁니다. 군기를 떼서 헬렐레한 군대는 적에게 맞아 죽으라는 그런 주문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고 바닥내고 장병 정신무장 해제하고 기업 압수수색, 정치보복 등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며 웃으며 쇼만 하고 다니는 그 사람 누굽니까?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한 김정은이 배열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 시기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놈의 철없는 신병들의 그런 정신을 완전히 복구불능으로 만들어 놓고 엄중한 군부대에서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려고 생 라이브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 옆에 있었으면 장검으로 두 동강 냈을 겁니다. 맞습니다. 군은 훈련에서 피 흘린 땀과 전쟁에서 흘리는 피는 만비례한다는 게 전쟁 영웅들의 경험칙이고 정설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연말 일선 국군 장병 위문가서도 지지표 구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한 척, 자유로운 척은 언제이라도 베푸는 척 장병들 평일에도 외출, 외식 허용하고 국민들 휴가 즐기고 밤이 있는 삶을 살게 한다더니 강토를 실업자, 자영업자, 폐업자, 소구를 만들어서 밤잠 심오하게 만들어 놓는 문재인 씨. 국군 장병들 외출해박 즐기게 하겠다고 했다가 북해군의 총받이 안 될까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세상엔 공짜가 없고 달콤한 감언 이설에는 독이 숨겨진 법이니 현혹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자발적 주인의식으로 본연의 국방 업무 수행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제 청와대 사랑채에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려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과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사진은 걸려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건부, 청와대 사랑채, 한국전쟁의 원흉,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 초상을 불과 3번의 만남으로 평화라는 구실로 자랑스럽게 걸었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한 시대에 이끌어온 역대 대통령은 적장인 김정은보다 못하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닌 평양 주석궁의 별궁인가? 오인되어도 무방할 듯합니다. 사이비 종교 이단 김씨 왕조 주체교에 푹 빠진 인이와 주사파 신도들은 처방약이 이제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합법적 내지는 양심적 신앙,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어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양성화된 전국 조폭, 말기암 환자, 시한폭탄, 제동장치 없는 기관체가 되어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핵을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핵폭탄 수량도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위협은 점점 줄어들면서 경제 제재도 점점 약화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북한에 대한 무장 해제도 조금씩 진행되어 가고 있고 모든 남한 군사력 증강에 참여를 하는 수준까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 국민들은 김정은을 귀인으로까지 칭송하니 마음속까지 무장 해제 당했다고 봐야 하겠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내년이 지나면 재선에 전력 투구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이고 주한미군 주둔비 비용 올려주면 좋고 안 올려줘도 미군은 줄이면 되니까 재선에 도움이 되는 요구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김정은은 수시로 돈을 요구할 거고 북한에 투자하라고 강요할 겁니다. 어떤 안전보장도 없이 투자하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이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좌파 정권은 대기업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력을 가할 거고 대기업들은 또 울며 계좌 맺기식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감옥을 갈 각오를 하고 반발할 겁니다. 자, 이 청와대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리는 문제는 상당히 상징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북주의자들이 지들 그 활동 영역 넓히는데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화문에 사진이 내걸리고 인공기가 강주 시내에 걸려있고 환영한다는 하수인들이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앞장을 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진을 걸고 싶더라도 김정은이가 핵을 가감히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서는 그런 결정을 한 후에 그런 거 걸어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상대로 핵기업을 확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청와대 내에도 불순물이 자리 잡고 있을 거란 추측을 해도 되겠습니다. 갈수록 하루도 국민들이 마음 편할 날이 없게 만드는 청와대가 걱정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정치를 봤는데 한 가지도 국민들이 박수칠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진정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지금 당장은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 자기들이 말하는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고 겉모술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외교는 영속성이 있어야 하고
오랜 경험이 있는 그런 외교 전문가들이 해야 할 텐데 그런 사람들 다 쫓아내고 세계 곳곳에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런 신뢰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나 원전 같은 이런 문제, 그리고 의심치 않은 적폐청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놈의 안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말만 귀에 쏠깃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의 소리는 아예 개소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미화가 아니고 공산자의 토착 붉은 무리들이 물 만난 고깃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초상화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청와대 정대할 날이 시기상조일까요? 공산자의 주사파 세력에게 묻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달라진 게 뭔지, 김정은 전술 전략은 뭔지, 김정은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 건지, 북이 내후년까지 핵탄두 100개는 더 만들어 실전 배치하는 게 전쟁을 종식한다는 의미인지, 비핵화 말도 꺼내지 않는데 비핵화 찬양하는 이유와 평화 정착시키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얘기 좀 해보죠. 문재인 씨는 우리 통치자가 아니고 부 김정은의 이중대 책임자가 맞는 건지도 밝혀줘야 합니다. 우리 통치자라면은 북에게 반하는 대역, 반동, 반역 짓거리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김정은의 사진은 분명 대역죄, 반동, 반역죄, 국기문란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정은이 올 생각이 없는데 대통령부터 학수고대하고 안 온다고 하니까 입 나오고 삐쳐버린 모양새니까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원룸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대형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는 뉴스에 기가 막히고 뭐 이런 놈의 나라가 있나 싶습니다. 이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의 해외 토픽감이고 세계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미국 정계에서 북한이 핵무기 100개를 대량 생산하고 한국은 문재인은 이용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북한 제재를 완화하자는 한국 대통령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뉴스가 우리 가슴을 쓸어내리게 합니다. 트럼프, 아베, 시진핑 모두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비빌 언덕도 없다는 그런 비아냥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라님 하나 이렇게 잘못 보면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사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까지 바닥인데 대통령은 나 몰라라 때만 되면 휴가 가고 휴가 찾아먹고 있죠. 도대체 이놈의 정부는 대한민국인지 저 위쪽의 나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김정은은 반국가단체 수괴로 규정하고 있고 결국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아무리 예술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그것도 청와대 앞마당에서 김정은 초상화가 전시된다는 것은 분명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당연하죠. 정말 청와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전직 대통령들 사진이 걸려있는지 그거 다 뗐을 것 같아. 그렇죠. 아무리 남북 협상을 한다 해도 김정은을 순수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김정은이 지금까지 해온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해온 그런 죄과를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어떻게 김정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거 김정은의 테레비의 만행과 그 애비의 못된 짓거리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불안하게 했는가. 아니 김정은이가 집권 후에도 무수한 도발로 우리의 고귀한 장병들의 희생과 민간인의 희생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얼마나 줬는지 그걸 잊었단 말입니까? 그리고도 김정은을 환영한다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사과, 사죄의 말 한마디 없이 김정은이가 뭐가 좋다고 환영한단 말입니까? 이거 썰기 빠진 국민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 발짝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니 대통령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를 환영하며 손을 잡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문재인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애국지사들을 올가매어 감옥에 쳐놓고 올고전 장성을 투신 자살하게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어째서 5천만의 철천지 원수를 감싸고 환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